자, 11번 소원근이에요. 43페이지 11번 소원근. 구용어로는 이제 소원근인데 작을 소자에 그죠? 원통할 때 그 원이에요. 그래서 작은 원근이라고 신용어가 있죠.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기시전기와 신경작용은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 다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그림을 바로 보세요. 그림을 43페이지에 보면 그 견갑골의 외측에 붙어 있죠. 그죠? 중간에서 약간 위에 쪽에 있다. 그죠? 그리고 대결절로 가죠. 대결절, 상골의 대결절. 트리거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견갑골의 외측면에 있어요. 외측면. 그래서 견갑골을 만지듯이 촉진해야 돼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색칠된 게 어디 있어요? 상악근 우부. 요 어깨 뒤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통증이 갑니다. 심하면 요 밑으로 좀 퍼지기도 하고. 근데 보통 여기 통증 크기만큼 통증 팬이 통증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위가 아프다고 이제 환자들이 표현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육도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까 실습할 때 어땠죠? 손을 내리는 순간 상악근이 덮어버린댔죠. 그래서 잘 안 만져지니까 항상 팔을 90도 정도 올린 다음에 상악근이 소원근을 노출시켜주면 그때 촉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 정상 있죠. 정상. 1번 그러면 동작의 제한보다는 통증이 우세하며 환자 스스로 아픈 근육을 만지기도 한다. 금방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동작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동작에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촉진을 하는 경우 압통이 아주 강하다. 만지면 많이 아픈 근육이요. 왜 많이 아플까요? 옆에 애가신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애가신경이 분지를 내는 그 가지를 잘못 건들면 더 예민하겠죠. 그죠? 애가신경 자체를 누르는 게 아니고 애가신경에서 분지가 하나 나와가지고 소원근을 지배하고 맨 줄기는 어디로 가요? 상악근으로 가는 거죠. 상악근으로. 그래서 애가신경이 바로 만져지기 때문에 좀 예민하고 아픈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에 보면 통증의 원인 갈성화염 있죠. 1번에 보면 대부분 이제 단독 정성을 드물어요. 작은 근육들은 자기 혼자서 힘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큰 근육들이 힘을 쓰는데 걔들이 너무 힘이 좀 붙이거나 이럴 때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기란근으로서 큰 근육이 힘을 쓸 때 늘어나면서 좀 마지막에 도와준다든지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하근과 같이 후회 쪽으로 팔을 뻗는 동작에서 순간적으로 가부가 걸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극하근이 이렇게 후회 쪽으로 이렇게 팔을 뻗을 때 이때 소원근에 가부가 걸릴 수도 있어요.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짧아지면서 수축을 할 때 가부가 걸릴 수 있는데 이때는 극하근과 함께. 근데 극하근이 너무 필요하거나 안 좋을 때도 그렇겠죠. 그러면 소원근이 고장났단 말은 극하근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번에 보면 만성적으로 손상이 지속되면 환자들은 통증의 발병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가 이제 왜 고장났는지도 모르고 이 어깨 부위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극하근이 너무 피로해서 가사용을 해서 잘못된 자세를 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소원근이 고생을 하면서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극하근의 손상과 같이 대부분 진행이다. 그럼 이때까지 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극하근 증상과 혼돈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극하근을 치료하고 났더니 좀 남아있는 거를 좋은 거에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박적으로 공부하면 어떻겠어요? 극하근으로 지나오는 혈류가 하나 있겠죠. 소원근 밑으로 오기 때문에 소원근을 풀어야지만 극하근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극하근과 소원은 한 세트라 보시고 오히려 이제 소원근을 먼저 풀어주면 그 극하근을 풀기가 유리하겠죠. 극하근을 풀고 소원근을 풀고보다는 극상근 풀고 소원근 풀고 견갑근이나 능형근에도 만약에 막힘이 있다면 풀어서 이 세 군데로 오는 흐름을 열어줘서 극하근을 풀어주고 소원근을 풀고 극하근이 풀리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올라가는 어깨와 내려가는 어깨에 따라서 근육이 다르겠죠. 그러면 분명히 세 군데 중에서 올라가는 것은 무슨 근육, 내려가는 무슨 근육을 풀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죠? 패턴이. 그래서 치료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런 이론들은 이제 우리 근신경통증 조절학계의 상강이론이에요. 상강이론.
그러니까 지금 트리포인트를 배울 때 1강에서는 어때요? 그냥 여기 하나하나에 대한 트리포인트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배워가지고 이것만 암기하고 이 책을 다 따르면 돼서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내 손에 걸리는 건 다 푸는 거지. 그죠? 그리고 걸리는 방향에 감각이 뛰어나서 이렇게 푸니까 잘 풀리네 그러고 꼬여있는 걸 레전된 건 외전으로 풀고 짧아진 건 늘리듯이 푸는 감각을 타고났으면 1강만 배워도 잘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보통은 타고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를 체계적으로 혈관신경의 개념에서도 보시고 그다음 매뉴 테크닉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만 몸을 전체적으로 틀어진 걸 풀겠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뭐 페이스북이든 유럽이나 미국 쪽에 보면 좀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방법들을 적용을 해놨어요. 그럼 만약에 청만초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쪽 부분이 늘어났으니 강화를 해야 되고 이쪽은 짧아졌으니 늘려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앞뒤의 개념까지 나오고 회전이 먹혔으니까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동작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요거는 뭐 아령을 들고 올리면서 쭉 늘리듯이 하고 그럼 여기는 뭘 당기듯이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법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매뉴얼도 이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푸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죠? 아직 매뉴얼 테크닉을 가지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그걸 정리하고 이제 또 이렇게 알리면 그죠? 운동법뿐만 아니라 이제 매뉴얼 테크닉까지도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정립이 돼서 운동 플러스 매뉴얼 테크닉까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이제는 이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정리가 되는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점점점 정리되면서 이제 몸에 대한 원리들이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기억나게 문제라든지 장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소통되어 가지고 해결되는 쪽으로 넘어가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지만 그 단계까지 다 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정립이 되면 아마 훨씬 더 몸을 보는 게 수월하고 좋을 겁니다. 저번에 특강 시간에 봤을 때 이제 아주 수월하게 잘 풀리는 걸 봤죠. 통증도 이렇게 해결되는 게 그게 그런 원리로 접목을 하면 그게 다 가능해요. 물론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그걸 다 정리를 해놨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퍼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자세 불량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자세 불량, 등이 굽고 라운드 숄더인 이 자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근육은 늘어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근육이에요. 늘어나면서. 짧아지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죠. 수축을 하면서. 하지만 늘어나면서 힘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근육은 이렇게까지 할게요.